기준의 단기 공략주 쭉 들여다 볼게요. 단기 공략주에서 뭐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제 그제는 운 좋게 또 특히 그저께 또 주 초반에는 운이 좋게 이제 좀 접근이 잘 됐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메디톡스 우리 관심 종목 등록해 놓은 종목 기준에서는 메디톡스의 변동성이 제일 뭐 화려한데 결론적으로 사실상 그 메디톡스를 편입할 수 있었느냐를 들여다봤을 때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쁜 공대님께서 좀 올려주시고 뭐 그리고 나서의 변동이 좀 있었는데 1시 이후에는 그러한 흐름들을 뭐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눌림목 재편입을 추정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메디톡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일찍 올려주셨잖아요. 삼천리 자전거를. 근데 제가 좀 늦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삼천리 자전거를. 그러한 이유가 이제 시가총액 범위의 기준도 있었고 올라와서 1153억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 전에 이제 다른 종목을 올려드렸던 부분 그 녹화 부분하고 시간이 엇박지 않았고 어찌됐건 제 차 이제 그 삼천리 자전거 올려드리고 이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킹크랩님께서 킹크랩님 맞으시죠 올려주신 게.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를 다른 거 보니라고 못 들여다봤다 아깝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에 들어가셨던 어찌됐건 요 자락에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한 5% 수익 났었습니다라고 이제 올려주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영상 AS 기준은 저 고점을 잡아서 기준점의 편입 범위,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뭐였냐면 야 이거를 왜 올려 다 올라간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매매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자전거 매수 5% 수익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들여다 놓고 볼 때 별거 없습니다. 9,1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목표 주가 1,500원으로 보자.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8,600원이나 8,4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물량이 없다. 없으신 경우에 뭐 이거 지금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편입의 기준이 위쪽이 아니라 밀려 내려올 때 8,570원, 8,3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8,570원, 8,300원에 밀려 내려오더라도 교육이 뭐예요? 지금 영상을 왜 올려드려요? 제가 이거 영상을 왜 올려드리더라고요? 광고하려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요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의 부분을 교육을 해드렸죠. 교육을.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8,300원 지지되고 8,570원 지지되고 그 라인에서 지지되고 돌려줄 때 그냥 움직이면 돼요? 아니죠. 요 기준에서 절반 3분의 1 지지가 돼. 그리고 나서 뭐가 돼야 돼요? 양봉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근데 어제 겪어보셨듯이 어때요? 1분봉으로 빠르게 대처는 잘했는데 5분봉으로 보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어찌됐든 이 종목을 다시 당겨서 8,300원, 8,500원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5분봉까지 해서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1분봉에서는 그 앞전 또 5분봉이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두 차례의 기준이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뭐 혹은 여기, 그죠? 이런 라인.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뭐 편입 단가보다 손절 범위로 오느냐, 아니면 편입 단가 대비해서 수익이 발생되느냐,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1시 이후의 기준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1시 이후에. 그래서 뭐 만약에 접근 범위가 됐다라고 한다면 1분봉 기준 또 5분봉 기준에서 어디 만약에 되셨다면 이 정도 되겠네요. 8,400원. 8,400원 이후에 8,900원 해봐요. 솔직히 뭐 수익이 나나요? 우리는 3% 순절 보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오버나잇도 안 할 건데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디톡스는 말씀해 주셨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 쉽지가 않았고 또 지금은 물량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수수료 나오는 기점에서 전량 정리 오버나잇 안 한다는 거죠. 내일 어차피 토요일인데 뭐 오버나잇 안 합니다. 월요일 날 움직인다면 그때 또 보면 되는 거고요. 조화제약은
단기 과열 지정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 순간 단일가 매매 지정돼 버리잖아요. 어찌됐건 개장 초에 거래가 일부 실린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제대로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5분봉으로는 재편입이 애매해요. 5분봉으로 재편입은 여기입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1분봉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1분봉으로는. 어찌됐건 이 흐름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의 기준이 잡히고, 그죠? 여기서 잡았다면 다시 이제 요 흐름이 잡히고, 재차,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인데, 글쎄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한 차례 물량이 절반이 팔리게 되는지, 아니면 뭐 가져가는 등락범위가 되는지. 어찌됐건 올려드린 거는 11시 25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올려드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눌림목이 나타난 이후에 여기서 돌렸을 때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1분봉이라면은 바로 따라 붙었겠죠. 여기 요 라인 거래량이 없으면 못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손절 라인은 아니고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하든 여기서 차익 실현하든 지금은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죠. 재편입은 안 들어가죠. 재편입 왜 들어가요? 1시 넘었잖아요. 1시 넘었을 땐 재편입 안 한다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조화제약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명문제약을 보는 거예요. 조화제약 보면서 명문제약 어떻게 했어? 명문제약이 같이 동반적인 상한가가 나왔죠.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짝짓기 매매를 했잖아요. 조화제약, 명문제약 결국은 조화제약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올려드리고 1시 이후에는 안 쳐다봅니다. 거기다 단기 과열 지정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지해드리고 15일자 방송화면 캡처해서 다 올려드리고 그럼 되겠지. 15일자 방송 원고 싹 다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원본 올려드리고 그럼 그 자체가 쭉 교육이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과 마케팅이 같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조화제약은 오늘 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면은 카페24 이거 전일도 그렇고 오늘 좀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봅니다라고 했는데 순간 치고 올렸고 거래량 수반됐고 그렇게 해서 순간 양봉으로 나오나 했더니 그 짧은 구간에 확 치고 올린 이후에 결국은 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돼버렸죠. 어제 기준 이후에 좀 때가 안 타긴 했는데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되돌림의 재편입은 없었고 예를 들면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되돌리는 흐름 그 2%의 범위의 흐름에서 따라붙었다면은 결국은 손절을 단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예? 그것을 무리하게 막 무조건 가져가겠다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 바닥 찍고 돌릴 때 들어갔으면 지금은 수수료 정도 범위가 되죠. 물론 이건 있어요. 물론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 앞전 부분에 거래가 터져서 빠르게 잡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흥분했고 이거 움직이는데요. 거래 터졌는데요. 실패되더라도 괜찮은데요. 그럼 결국은 실패가 됐으면 실패의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시초가 대비해서 55,000원 대비해서 사실상 한 4, 5%, 5, 6% 움직였는데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올 때 뭐 매매가 좋으시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실 수 있어도 안 그랬다면 손절의 범위가 되죠. 그럼 손절하고 난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손절의 범위였다.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육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일주 월봉 다 똑같다니까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거래량 터질 때 변동이 나오니까 따라붙었다가 밀려서 거래량 없고 변동이 죽으면 그러면 좀 멈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지고 가서 결국은 낭패를 보신다는 거죠. 뭐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좀 흥분했죠. 요거 때가 안 타서 요거 좀 가볍기도 하고 거래량 터져서 움직이면 대단할 텐데 근데 개장초에 빵 치고 올라간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개장초에 그럼 우리가 붙었어야죠. 좀 늦었다. 그러면 이제 밀려 내려올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야? 5분봉 딱 놓고 보시니까 결론은 5분봉 놓고 보니까 똑같죠. 거래량 터지고 밀려 내려온 거. 이게 여기서의 5분봉이고 마찬가지로 뭐 기아차를 볼까 아예 연관성 없는 기아차의 월봉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놓고 보시면 기아차 월봉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량 말고 거래량은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지만 거래량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 뭐하냐 이거야. 예? 거래량 빼고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거래 대금 주고 나간 다음에 움직임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럼 그 이전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 똑같다 그랬잖아요. 현대로템도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 터진 이후에 그 거래 대금이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속도나 모든 면이 분명하게 교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면, 아니 남들은 샘표 오늘 뭐 움직였네요. 아니, 누가 이거 다 들어가재? 아 망치형 떴습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주긴 거래 대금이 없을 때 망치형인데 개별 매매인 거지. 예? 개별 매매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전체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의 범위에 거래량이 형성되고 거래 대금이 일부 형성이 되는 모습 속에서 변동이라면 교육받으신 것처럼 개별 매매의 기준을 잡아내신다는 거죠. 그거를 집 매트릭스 매수 고점 대비 차익 실현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 그 변동성이 감당이 되냐 이거죠. 이 불과 이 짧은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플레이디도 오늘은 실패가 됐고 개정주에 따로 붙었으면 수익이죠. 근데 뭐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뭐 SK바이오랜드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야 되잖아요. 오늘 야간 교육방송 때 이거 HTS상에서 기준 잡아서 설정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안 쉽죠. 얘가 쉬워요? 전혀 안 쉽지. 마찬가지로 예? 오늘 시젠 같은 경우 쉬워요. 오늘은 시젠의 날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1조가 안 터지면. 그래서 10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아무리 이게 움직임이 나와도 이 1000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이잖아요. 지금 개장주에 좀 터지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따라 붙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일 오른다 할지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 600억, 700억 막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기준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은 뭐 휴장이니까 월요일이든 거래 대금이 또 터질 것이냐. 그죠?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 안 터지고도 움직임이 나와요. 누가 안 움직인데? 무조건 뭐 고점 못 넘기나? 근데 솔직히 이 두산 퓨어셀 접근하면서 나는 하루에 1%씩만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서 솔직히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한번 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 상한가 한번 나왔으면 상한가 먹으러 들어가지. 21선 5일 전에서 딱 터지더니 움직여요. 그거를 심리적으로 가지고 노는 거지. 뭐 이렇게 부딪히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까? 그래서 좀 우물한 개구리식의 대처를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을 오히려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또 종목별로의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뭐 다 올랐네 안 올랐네 그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대로 기준 잡고 대처하시고 보합에 설명드리면 뭐예요? 보합에 드리면 뭐예요? 막말로 삼성전기 오늘 보합 약보합에 드리면 뭐예요? 그거보다 밀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OCI 보합에 드리면 뭐예요? 5% 빠지는데 20% 빠졌다고 올라갔다고 뭐 상한가 못 가나? 기준을 드리는 것처럼 시가총액 1조 미만, 1조 이상 따라붙을 수 있는 최대 범위, 시간 1시 이후에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파미셀의 거래량 1,500만 주 수반되면 되는데 1,500만 주는 터졌는데 움직임이 제한적이야. 거래량 없어. 24,000원 고점 찍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22,700원 그 기준 라인을 보고 돌리면 편입하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5분봉의 거래량 안 터졌을 것 같은데요. 5분봉에 돌려지는 거래량 터졌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있었어. 그럼 뭐해? 2시 넘어서면. 1시까지만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24,000원 대비 어쩌고저쩌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이후에 편입 구간이 있어요? 5분봉으로는? 없죠. 1분봉으로 있었나? 혹시? 만약 1분봉으로 있었다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 범위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점만 잡으면 얘를 내동매매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얘에게 물량을 물릴 이유도 없고 그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때가 22,000원대 중반 만약에 여기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마감 전까지 한번 그럼 세게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 기대해보고 1분봉으로 들어간 거니까 5분봉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치면 그럼 요 범위네요. 요 범위에서 지금 딱 뭐라 그래 수수료 빠지는 범위네 혹은 수수료 딱 나가는 범위네. 그럼 종가에는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꼭 갖고 오고 싶으면 절반 이상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먹어 이게 너무 올랐고 이게 너무 내렸고 그런 시각을 왜 가져가요? 그 시각은 무시하는 거예요. 단기 공략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주관적인 생각을 넣지 마시고 단기 공략주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단기 공략주 마무리해드립니다.